앞으로 계속 LP 판매를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관심 갖고 한번 좀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구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장 뮤직 앤 픽처스의 하종욱 대표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소개되는 필독서들이 참 많죠. 그런 책들을 읽지 않으면 마치 지성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되는 일도 생긴대요. 그런데 취향에 맞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을 필요가 있는 걸까요? 책을 읽는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책을 갖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제목만 들어도 이게 너무나 끌리는 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책을 이게 다 읽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약한 걸 보고서 이 정도만 보고 어디 가서 아는 정도의 티를 낼 수 있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 파리 8대학의 문학교수인 피에르 바야레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입니다. 읽지 않은 책을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책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유식을 자랑할 만할 때 꼭 이 책 한 권 읽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전혀 읽지 않았는데도 그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문학 교수가 네. 책 읽어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텐데 책을 읽지 않고도 티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 책을 읽어보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스킬이 여기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예. 근데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구체적인 스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이 책의 제목을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해도 괜찮다 정도로 의역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확하게 한 권의 책을 정독하고 그에 대해 완전히 기억해야만 어떤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독서와 그에 대한 말하기는 그렇게 형식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요. 다 읽어봤자 조금만 지나도 이렇게 다 까먹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공감을 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독서 상태라는 게 유지가 될 수도 없고요. 예. 나중에 되면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막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책에서는요. 책을 가볍게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어떤 전제를 알려준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볍게 대하든 말든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는 게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읽지 않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책을 읽는다는 행위보다는 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데 이 책이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 제일 마지막 3부에 가서 사실 앞에 1부, 2부는 조금 굳이 뭐 이런 얘기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정도라면 예. 중요한 얘기는 3부에 다 몰려 있는데요. 예. 거기에 4개의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게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짓기처럼 그 제목들을 연결해 보면요. 예. 책을 안 읽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되고 책 자체보다는 책에 얽힌 담론을 소재로 해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면 된다. 이게 이제 요령이라는 거죠. 그럼 책 제목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감 없게 나 안 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네. 안 읽으면 안 읽은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네. 읽었다 그러면은 다 그걸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책 제목 하나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되게 대표적인 책이 미움받을 용기죠. 예. 예. 근데 이 책은요 막상 읽다 보면 이게 미움받을 용기인데 우리가 이 책 제목을 듣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게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해서 그 심리학 이론을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읽히지가 좀 않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요. 미움받을 용기 딱 했을 때 이미 뭐 그런 거 회사에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 그 미움받을 용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영업부에 뭐 누구씨 말이야. 일전에 과장님이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면서 이렇게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제목만 가지고도 자신의 일상적인 예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만 써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져오는 소재로 이 책의 제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나 안 읽었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해가 아니라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곤 했잖아요. 네. 교보문고에 그 각 서고에 네. 책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점에 자주 가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그렇게 서가에 이렇게 쫙 꽂혀 있잖아, 책들이. 네. 트렌드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책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밀려나가고 이러잖아요. 네네. 가서 보면 자주 가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 제목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하고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뭐 책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그 책을 소재로 얼마든지 이야기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 같아요. 어차피 책이라는 것이 자기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하라.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의 말은요. 자신의 생각과 취향,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책에 대한 대화를 하더라도 뭐 책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책의 주인공 이름이 뭐야? 뭐 이러면서 서로 그 문제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거 그걸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책의 한두 가지 내용을 소재로 결국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책은요. 읽어봤자 까먹기도 하지만 또 나이에 따라 읽을 때마다 달라지기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관점과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이시안 작가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좋은지 네. 한 번 읽고 좀 옆으로 이렇게 퍼지듯이 읽는 게 좋은지 항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조절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번 읽어서 좋은 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번만 읽는 게 좋은 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요. 너무 뻔한 거 같잖아요. 둘 중에 뭐가 낫냐? 네네. 한 번만 읽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읽는 게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을 그렇게 씹어먹어봤자 차라리 이 책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책의 관점을 가지고 통섭적으로 좀 보는 것이 요즘의 사회에선 좀 더 유리한 시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 책에 대해서 통달하기보다는 요즘은 다양한 관점 보는 것이 요즘 사회에선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5번 한 책을 보느니 5권의 책을 읽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위안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이시안 작가는 직접 책을 쓰시는 네. 입장이기도 하니까요. 작가 입장에서 이 저자의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별로죠. 일단 읽지 않고 책을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러면 책을 안 사잖아요. 그렇죠. 밥줄이 좀 위험해지니까. 하지만 제가 또 북튜브 같은 걸 하면서 책을 소개한다든가 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사실 이 방송에서도 제가 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책과 공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네. 저한테 독서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의 질문들의 결을 보면요. 한결같이 책을 좀 어려워해요. 지나치게 우상화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독서의 의무, 정독의 의무 같은 것들을 벗어나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책을 읽으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책은 그냥 잠시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네. 건데요. 영화를 보는데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그러면 뭐 보다가 그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책은 뭔가 내가 이거 보다 그만 보면은 뭔가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이거 하다가 내가 못 볼 것 같은데 시작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팔렸다는 뜻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뜻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보면 놓치면 안 되니까 아예 봐야 되지만 차라리 시작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책을 점점 멀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너무 네. 궁금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책 읽기 독서를 요즘 뭐 독서도 숙제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네.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서 자기의 책 읽는 습관을 못 만든 탓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미션이 돼버리면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을 본 다음에 항상 학창 시절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주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네. 주제를 잘못 알면은 문제에 틀리니까 그러면서 너무 이걸 미션화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읽을 때는 그런 부담을 지금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교육도 하고 네. 뭐 고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도 엄청나게 하는데 고전 문제 수능에 한 2문제 나오나 뭐 이렇다고 얘기를 최근에 들은 바가 있어요. 참 네. 어찌 보면은 독서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뭔가 책을 읽는 책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잘못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시안 작가는 독서법에 대한 책도 내신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네. 시네마 레터라는 책을 봤는데 네. 그때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요. 영화가 제 삶의 터럭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저는 앞으로 영화를 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영화평론가에다 영화하면 딱 이 사람인데 내 삶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책은 우리 인생에서 소재이지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인생의 지혜를 꼭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만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간접적으로 접하니까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어날 수 있을 뿐인 거죠. 가장 좋은 책은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너무 딱딱한 태도는 좀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이 책에서 말하듯이요,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일상, 가치, 관점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 그런 정도로 책을 좀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이 우리가 책을 우리 일상에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요. 자, 우리 끝으로 항상 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죠. 네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 책을 읽으시면 책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책 제목 자체가 가볍잖아요. 읽지 않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 읽다가 그냥 던져도 괜찮을 것 같은 책. 네네. 네. 이런 어려운 책이 있으면 과감하게 읽다가 말고요. 그냥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은 예. 어느 순간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청취자 최정님께서요. 작가님 이동진 님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분 좋으시죠? 네. 지금 빨간 안경으로 바꿨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생긴 것도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독서관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